네, 안녕하세요. 그리스수학 831학원의 원장 남덕우입니다. 몇 개를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 전관을 다 찍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한 8번째인가 9번째인가 10번째인가 그래요. 하루에 지금 찍고 있는 양이. 자, 내용이 뭐냐면 거두절미하고 정화중 2학년 기말고사 내신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부해온 과정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또 3학년 올라갔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원별 분석표를 볼 건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골고루 출제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해라 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죠. 시험 정보로는 이제 학교 추가 프린트가 있었다는 것과 증명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세 분석인데요. 보시면은 빨갛게 굉장히 많이 적중을 했다는 건 저희가 학교 시험을 위해서 자료를 얼마나 이쁘고 정성 들여서 만든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자랑은 하지 않을 거고요. 1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는 18번까지는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였고 나머지 문제들이 단답형과 서술형 문제였다는 거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리 문제가 나왔다는 거, 교과서를 잘 보면서 나와 있는 증명 정리 문제들은 꼭 기억을 하자는 거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특성을 볼 건데요. 단답형 2개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용어 묻는 문제였어요. 용어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읽었냐 한 요 정도인 것 같고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꼼꼼함을 좀 많이 이렇게 좀 가져가게끔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출제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률에서는 어쨌든 실생활의 실생활 문제였는데 여사건, 다시 말해서 사건들을 내가 이렇게 취합해 봤을 때 조금 더 경우의 수가 적은 부분을 써야 되는 게 여사건이죠. 뭐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여사건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경우가 조금 더 적은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는 직관성이 좀 많이 뛰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제됐었던 내용이고요. 어쨌든 긴 줄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천천히 차분히 읽어야지만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술형 1번 문제에서는 어쨌든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지학사 교과서에서만 특별하게 다루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이 교과서를 쓰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런 방법으로 풀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오케이 받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선생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잘 활용해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 2번에서는 종이접기 활용해서 닮음 찾는 건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좀 유형이 많다 보니까 연습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요 출제 파트는 어쨌든 모두 다 골고루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단원들에 대한 비중 자체는 어쨌든 고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은 도형 파트에서는 대표 문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도형 파트에서는 일반적인 유형들의 대표 문항이 많이 나왔고요. 확률 파트에서는 전반적인 어떤 이해를 꼼꼼히 갖고 가야지만 그 문항을 하나하나 이해를 잘해야지만 풀 수 있는 굉장히 개념에 충실하면서도 그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과정의 문제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장난질하지 않았어. 너희가 정확하게 공부 잘했느냐를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 대신에 난이도는 조금 낮았죠. 그래서 이게 시간 분배하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려움 크게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문제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득점 문항에서는 총 한 3개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평행사 변형에서 이 2개 평행선에 대한 그 거리, 비율을 활용하는 이거 심화빈출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자료에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아마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많이 맞췄을 것 같고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복합적인 문제예요. 도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패턴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좀 풀이가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다는 거. 연습했으면 잘 푼다 이 소리예요. 괜찮나요? 많이 보고 연습했으면 풀 수 있었던 그런 복합형 문제였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13번 같은 경우에는
세 종류의 물건을 고르는 경우에서 문제이긴 했는데 다소 변칙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이거 문제 풀다 보면 아마 느꼈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풀이를 하는 거에 있어서 독특함, 변칙적인, 내가 알고 있는 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포인트는 그래요. 난이도 기복이 항상 있어요, 우리 학교.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우와 어려웠다, 우와 쉬웠다가 매년 반복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항상 기본기에 대한 탄탄함과 충실함은 꼭 잡고 간다라는 거. 선생님들이 문제들을 진짜 잘 내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기가 탄탄하게 잘 갖춰진 아이들은 어렵건 쉽건 시험 잘 볼 거야 라는 거에 대한 표현을 마구마구 하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 많이 안 내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본적인 유형들에 대해서 충실하면 되는 거고요. 용어나 증명 문제들도 꼭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손으로 꼭 써보면서 확인해보라는 거. 이거는 매일 공부하지 말고 평상시 한번 해보고 시험 전날 한번 더 해보시면 돼요. 딱 그 정도면 맞출 수 있게 낸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시험을 공부할 때 어떤 방향성을 잡으면 좋겠느냐라고 한다면 정화중학교에서는 어쨌든 간 원론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개념에 충실한 문제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실수 많이 줄여라. 5개념으로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문제 풀지 말아라 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겉핥기식 공부하면 난리 나요. 이렇게 출제되는 학교들은 꼭 깊숙이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게 꼭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안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교과서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프린트물 꼭 챙겨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갖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프린트를 이용해서 발전시키거든요, 문제들을. 그럼 여러분들이 그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습도 하고 많이 할 텐데 탄탄하게 그런 부분을 메꿔가면서 5개념이 생기지 않게, 빈 여백이 생기지 않게 하나하나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많이 연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화여고 친구들 어쨌든 정화여고래요. 정화중 친구들 어쨌든 이 시험에 있어서는 나는 교과서 열심히 파고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일단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우리 이제 3학년 올라가죠. 3학년 올라가면은 곧 고등학교. 곧 고등학교 되면 이제 졸업. 그리고 이제 대학. 너무 멀리 갔나? 어쨌든간 2학년 마무리하느라 이제 수고들 하셨고요. 겨울방학 때 3학년 내용들 충실하게 공부하면서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 또는 그 후년에 보시는 그 정화중 친구들은 기말고사 이 분석 내용 보시고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하셔서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석 내용 듣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